자,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수열이라는 것이 뭘까? 수열이라는 것이 수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일정한 수의 나열을 의미합니다. 수의 나열. 수를 나열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2, 100, 마이너스 1, 뭐 갑자기 뭐 5만, 뭐 마이너스 8, 뭐 9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고 하면은 수를 지멋대로 막 나열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죠. 마음대로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수를 나열을 하는데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 있게끔 하는 그런 수의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뭐 2씩 더해지는 거라든지 뭐 1, 2, 4, 8, 16 뭐 이런 거 2씩 곱해지는 거라든지 이러한 뭐 규칙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의 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은 이제 수의 나열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수의 나열이 있다고 봅시다. 1, 3, 5, 7, 9, 뭐 11 이러한 수의 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요 맨 첫 번째 있는 항을 첫 번째 항 또는 첫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도 합니다. 뭐 초항, 뭐 첫째 항,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거를 쓸 때는 우리는 첫 번째 항이라 해서 A의 첫 번째 항 1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거는 두 번째 항이니까 A의 2 이렇게 쓰면 되고, 밑에 조그맣게 첨자로 쓰면 돼.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자, 그러면 계속 쭉 가다 보면은 우리가 n번째 항이 있겠다, 그지? n번째 항. 특히 이 n번째 항이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n번째 항을 쓰면은 an이라고 쓸 테고, 우리는 특히 이것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자, 우선 수열에서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될 것이 이 일반항을 파악하는 거야. 일반항을 제일 처음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일반항을 알아버리는 순간, 자, 예를 들어 뭐 an이 뭐 2n-1이라는 이런 것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일반항 알아내는 순간 n에다가 뭐 100번째 항을 알고 싶다. 그럼 n에다가 100만 넣으면 되니까 100을 넣으면은 뭐 200, 100이라서 199다 라고 돼버려서 모든 항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만 알면 모든 항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항이 중요합니다. 대신 또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A1, A2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F1 드문 경우지만 뭐 F2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F3 3을 넣었을 때 값, 4를 넣었을 때 값.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 함수로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열은 일종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함수이긴 한데 정의역이 자연수야, 자연수. 정의역이 자연수. 자, 자연수에서 실수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함수로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것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쓸 수 있지. 뭐 2분의 1번째 항 이런 것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 자연수고, 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값은 다 모든 실수가 돼도 상관이 없지. 자, 수열이라는 것이 일단 요런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관련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수열을 뭐 파악을 하려면, 그죠? 일반항을 제일 처음에 한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자, 지금 이렇게 뭐 첫째 항부터 제 4항까지 구하래. 그럼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넣은 값이죠, 그죠? n에다가 1을 넣은 값, 그럼 1을 넣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2를 넣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3. 세 번째 항은 3을 넣은 것이니까 마이너스 5. 네 번째 항은 뭐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밑에 일반항 한번 구해봅시다. 자, 아까 이것처럼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2씩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2씩 계속 늘어나니까 홀수들의 집합이라고 해도 되고, 2씩 늘어난다.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는 3이고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3이고 이렇게 가니까 n번째 항은 2n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 두면 되겠죠, 그죠? n에다가 1을 넣으면 1이고 2를 넣으면 3이고. 자, 요 밑에 있는 것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번갈아 가는 거. 우리 마이너스 1에 n승 이렇게 두면은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n 플러스 1승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지? 1 넣으면은 1,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 3승이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갈 수 있다. 이 세 번째 항은 분모는 그대로다, 그죠?
이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3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4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은 5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은 n번째 항은 어떻게 돼? 얘보다 1씩 더 2일 때는 3이고 3일 때는 4니까 n일 때는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다시 자, 4번 같은 것도 살펴봅시다. 자, 9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써도 되겠죠? 10-1이라 써도 되겠죠, 그지? 99라는 것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100 빼기 1이니까. 그럼 999는 1000 빼기 1이니까 10의 3승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10의 4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럼 n번째 항은 10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수열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 이제 특별한 수열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차가 일정한 수열이 되는 거겠죠. 그죠?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차가 일정하다. 우리가 수열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대대댕 해가지고 뭐 n-1번째 항, a n번째 항 이렇게 있다. 차가 일정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가 일정하니까는 a2분의 마이너스 a1 이것과 여기서 여기까지 이루는 차 a3에서 a2를 뺀 것의 차가 서로 일정하다 이 말이죠. 뭐 뒤에서 a4에서 a3 뺀 것도 다 똑같이 이렇게 일정하다 이 말이지. 뭐 an에 이렇게 뺀 것도 다 일정해. 그래서 그 일정한 차를 우리는 d라고 두고 이것을 우리는 공차라고 합니다. 그 일정한 차를 공차라고 한다. 자, 아주 큰 예로 들면은 아까 방금 했던 거죠. 1, 3, 5, 7, 9 이런 게 있다. 그지? 자,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2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 차이는 또 2고 차이가 다 2씩 되는. 자, 이런 것들이 등차 수열이고 일정한 이 차를 우리는 공차라고 한다. 이 말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랬죠? 일반항을 살펴봐야 될 거다. 일반항. 일반항 한번 살펴봅시다. 자, A1은 뭐 A1이라 치고, 자, A2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 A1에다가 그 일정한 차를 뭐 D를 더한 것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차가 일하는 것은 두 번째 있는 항은 첫 번째 항에서 2씩 더해지는 거지. 그지? 계속 2씩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A3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항에서 D만큼만 더 더하면 되니까 A1 플러스 2D가 되는 거겠고, A4는 여기서 D를 더 더하면 되니까 3D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 A는 어떻게 되겠지? A1 플러스에다가 N-1의 D. 자, 이렇게 된다. 자, 일반항이 이거 등차수열의 일반항. 중요합니다. 자, 일반항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자. 자, 10번 문제는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 했죠. 그죠?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이 아까 첫째 항 플러스에다가 n-1의 공차 D를 곱한 이것이 일반항이라 했었다. 그지? 자, 제2항이 오다. 2항이 오니까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A2는 여기다가 2만 넣으면 되겠죠. 그죠? A1에다가 플러스 D 요래 되는 거겠고, 이것이 5다. 그 다음 7항이 15야. 그럼 A의 7은 여기다 7을 N에다가 7을 넣으면 되니까 A1 플러스 6D 이 아이가 15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식이 두 개니까 두 개를 연립해 봅시다. 자, 밑에서 위에 거를 뺄게. 밑에서 위에 거를 빼면 5D는 10이 될 거고, 그래서 D는 2가 되네. 그럼 공차 D는 2가 되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A1은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1과 공차 D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알 수가 있겠지. 일반항은 요거였죠. 그죠? 그래서 A1은 3 플러스 n-1에 공차 D는 2. 그러면 곱하면은 2n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AN은 2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구했다. 그죠? 그러면 A에 40을 구하라니까 n에다가 40만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8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일반항을 알아야 뭐든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뭐 다른 것이 더 있을까? 다른 건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등차 중앙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세수가 있다고 칩시다. 세수 A, B, C가 있어. 자, 이것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생각해 봅시다. 등차 수열. 자, 이것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자, 여기에 있는 것이 A라고 치면, 여기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B라는 것은 앞에 있는 A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것이 되겠죠. 그럼 이 C는 A에다가 또 D를 더한 2D가 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두 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랑 세 번째 거 더한 거, 그지? 이거 두 개 다,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2A 플러스 1이고, 이거 두 배를 해도 2A 플러스 1이니까, 요런 식이 성립을 하겠다, 그지? 자, 이런 식이 성립을 할 거고, 가운데 있는 거, 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즉,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 이거를 등차 중항. 그래서 등차 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은 양옆에 있는 거를 더한 거에다가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게 등차 중항입니다. 자, 이거 관련된 또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합시다. 지금 할까? 자, 여기서 이것을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수투에서 산술기압 평균 할 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도 해. 산술 평균이라고도 합니다. 산술적으로 평균을 낸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두 개 더한 거에다가 2로 나눈 거지, 그지? 자, 이것을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나중에 다른 수열할 때 또 기압 평균도 나올 건데, 그때 또 해서,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등차 중앙에 관련된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자. 24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24번 문제를 보면, 자,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우리 등차 중앙이 뭐였지? 가운데 있는 항은 양옆에 더한 거에다가 2로 나눈 거였죠, 그죠? 그러면 이 세 수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소리니까,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소리니까, 가운데 있는 것은 2분의 양옆에 거 다음에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겠다, 그죠? 그래서 B라는 것은 마이너스 9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 9니까 D만 하면 A 값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2분의 요거를 양옆에 더한 거, 이것과 같다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2차 방정식 풀면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등차 중앙.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 내용이 자, 어떠한 수가 문제에서 나왔는데, 문제에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 그 세 수를 이렇게 두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A-D, AA 플러스 D 이렇게 두는 것이 편해. 물론 A랑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놓더라도 이 세 수는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렇게 둬도 되는데,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왜냐면은 요 세 수를 더하기만 하면 D는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A만 남아서 그 연립방정식 풀기가 아주 더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뭐 A-2D, A-D만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하면 A, A 플러스 D 이렇게 되니까 좌우 대칭이 되지가 않죠. 좌우 대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공차를 2D라고 두고 A-3D 그 다음에 2D 더한 거 A-D 또 2D를 더하면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3D 하면은 좌우 대칭도 되고, 그죠? 네 수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것도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다섯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두면 되겠노? A-2D, A-D,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다, 그죠? 자,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한지. 28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세 시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그럼 세 시근의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뭐 그 세 시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세 시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그 세 시근을 A-D, A 플러스 D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죠? 세 시근을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우리 세 시근의 합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세 시근 다 더하면 3A죠, 그죠? 3A는 마이너스 A분의 B 3. 그래서 A 값은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A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D 1 플러스 D 이게 이제 세 시근이 되는 거죠, 그지? 이게 세 시근이 돼. 그럼 이게 세 시근이 되니까 우리 이거 요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은 A분의 C도 될 수 있고, 그죠? 요거 나머지 다 곱한 것은 세 개 다 곱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D 요를 이용해 가지고 풀면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4개의 내각의 크기가 등차수를 이룬다. 내각의 크기가 등차, 즉 4개가 이제 등차수를 이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4개의 각을 아까처럼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 내각을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각이 있는 거니까 사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내각의 합들은 전부 다 360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더한 것은 360도가 되겠다. 그럼 다 더해버리면 4A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4A는 360도가 되고, 그럼 A는 뭐 90도. 그럼 A는 90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D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D만 구하면 되니까는 뭐 최대가의 크기는 2배가 나머지 세 그 합과 같다. 자, 여기에서 식 하나 뽑아내가지고 이제 D로 구하면은 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